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지주. 제가 있는 대전의 흉물 메가시티를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더 을씨년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 너무 많이 지나가. 대전의 중구 대흥동이고요. 건너편에는 은행동,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가시면 제가 가리키는 방향 쪽에 대전역이 있어요. 대전역, 은행동, 은의정 거리가 있고요. 옆에는 NC백화점이 있고 메가시티와 NC백화점 사이로 쭉 들어가면 옛날 도청이라고 하죠. 지금 중구청 내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입구는 중앙로 8번 출구니까 중앙로역, 지하철 완전 역세권인 그런 건물 위치에 있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저희는 지금 그 건물 앞으로 와 있고요. 이게 저희가 화각이 작다 보니까 건물의 전체적인 크기가 다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양 홍보관 앞부터 지나오면서 건물 한 바퀴를 돌며 말씀을 드릴게요. 커닝페이퍼입니다. 저희 메가시티 위치한 이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이제 조금 업해서 1040평의 대지, 건축 면적은 약 827평 이고요. 총 연면적, 그러니까 우리 층수 면적이라고 하시면 14,205평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계획을 했었던 게 지하 층수로는 지하 8층까지, 그리고 지상으로는 지상 15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네. 지나가세요. 그래서 용적률을 1100으로 계산을 하면 약 15층까지 지어질 수 있는 지금 계획 그대로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요거가 사실 대전에서 흉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되는, 공사 중단되는 현장이다 보니 만약 공사 진행이 되면 더 높은 층수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창피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 너무 을씨. 여기 위에도 한번 찍어주실래요? 최초 사업 시행이 2002년 건축 허가가 시작됐고요. 공사 중단이 2008년에 시행사의 자금 부족으로 그때부터 공사 중단이 되어 있어서 오늘날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대전에서 흉물 건물로 알려지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다음에 최근 몇 년 전에 2020년 시행사가 변경이 되었고, 그때 당시 숙박시설 설계 변경 후 재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대체 사람들이 왜 듣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 조용조용 할게요. 그 전에 이 건물이 한번 공매에서 낙찰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지를 못했어요.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연장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다라는 자료를 찾았는데, 이제 낙찰 해지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연이자 32억을 납부하고 기한 연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고 제가 이 건물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추려봐서 말씀드립니다. 메가시티 분양을 할 때 당시 홍보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맨 아래층 지하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소 홈 인테리어, 와인샵 고급 식자재 아트박스, 그리고 펜시용품, 뷰티용품 같은 게 지하 층수에 들어가고, 1층에는 이제 카카오, 라인프렌즈, H&M, 버거킹, 스타벅스 이런 것들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요. 2층부터는 스파 브랜드, 이제 옷, 탑10 이런 거 브랜드, 지상층으로 올라가면 프랜차이즈 푸드 계절 밥상 이런 거랑 브랜드 캐주얼 스포츠 액세서리들이 들어가 있고, 8층부터 11층까지 롯데 시네마가 확정으로 이제 홍보가 되어 있었고요. 12층부터는 레스토랑, 뷔페, 식당, 위에 미용실, 테마 키즈 카페, 휘트니스, 맨 마지막 15층 위에가 펍 라운지로 좀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상권이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전에서 놀러 갈 때 어디로 놀러 갑니까? 은행동, 여기 바로 옆이에요. 지금 길만 건너면 제가 서 있는 데가 대흥동이고요. 건너편이 은행동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심당 본점이 은행동에 있습니다. 대전역이랑 가깝기도 하고 스카이로드를 중심으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대전시청, 교육청이 몰려져 있는 둔산동 있습니다. 거기에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있고요. 괴정동으로 가면 롯데
백화점이 있고 술집 같은 것도 있고 또 유성으로 넘어가서 충대 쪽에 궁동 있고 공명동, 우산거리 이런 데들이 술집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놀러 가는 곳 중 하나는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이 되어 있어서 그쪽 역시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기도 합니다. 비교를 하면 은행동 쪽은 10대에서 30대까지 좀 젊은 층이 오락, 문화시설, 옷 쇼핑하고 식당 이런 것들을 찾는 곳이고요. 화구 둔산동으로 가시면 20, 30대 분들, 직장인 분들이 백화점이나 뭐 시청이나 공공기관 이용 때문에 많이 몰려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유성, 공명동 이런 쪽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계시는데 그쪽이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유흥상권, 거기가 유성온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모텔, 호텔, 온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는 추산 예정 금액이 약 1,5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야 건물 매입도 하고 잔여 공사 마무리도 하신다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건물 외벽 없이 뚜껑 없이 비도 15년 동안 맞아가면서 있는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안전적으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막 철거를 한다 아니면 재건축 심의를 한다에 따라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늘어가는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의 잔여 공사 마무리만 현재 기준으로 예상을 하면 800억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조금 더 돌면서 마무리할까요? 여기가 주차장 부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건물 사용을 안 하다 보니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실제로 이렇게 건물 주변을 뺑 둘러서 주차장처럼 이용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찌주. 네, 이제 완전 반대편으로 쭉 돌아왔어요. 여기도 차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위에 한 번 더 보실게요. 이쪽 면에서 보면 그렇게 공사가 막 많이 필요한 것 같진 않는데 저쪽은 왜 빵꾸가 나 있을까? 요게 해결이 돼야 원도심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바라는 부분이 있고 2023년까지 공사 재개 시도가 불발되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라는 법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시에서 좀 이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 이게 만약 공공 건축물로 이용이 된다면 그 역시 임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계산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끝!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박수! 일반 상업지역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이 날 가리키면서 보고 있어. 건물 면적은 약 827평으로 건물 면적이래. 건축 면적은 약 827평 이고요. 추산 예정 금액이 약 1,500원 500원? 때부터 50대까지 좀 다양한 연령층이